여러분, 기술 역사에서 이 두 이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라이벌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서로가 서로에게 혁신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달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거인의 경영 철학, 그리고 혁신을 향한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죠. 1991년에 찍혔는데요. PC 혁명을 이끈 두 사람의 그 복잡 미묘한 관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길은 계속해서 얽히고 또 때로는 부딪히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기술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세상을 바꾼 두 천재. 근데 대체 뭐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도 말이죠, 그 과정이나 생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서로 다른 길로 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성격이랑 비전이 어떻게 달랐는지, 또 제품 전략이나 리더십은 어땠는지 차례대로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거인이 만나는 지점.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이라는 당시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던 엄청난 꿈을 꿨거든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빌 게이츠는 어땠나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논리, 분석,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어릴 때부터 갖게 됐어요.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요, 예술적인 감성, 직관, 이런 걸로 기술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배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성격이나 비전도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한 명은 시작을 꿰뚫어 보는 사상가에 가까웠다면 다른 한 명은 제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예술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한테의 기술은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였던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겠다. 이게 목표였죠. 근데 잡스는 달랐어요. 기술은 예술을 표현하는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와 하고 사랑에 빠질 만한 완벽한 제품? 그걸 만드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었죠. 정리하자면 한 명은 시장에 쓰는 언어를 만들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시장이 사랑할 물건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했던 이 말을 보면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확 와닿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독창성이 없어 보여.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가 그런 것 같아. 잡스가 보기엔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기보다는 기존 아이디어를 사업적으로 잘 포장하는 데만 능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두 사람의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바로 개방 대 폐쇄. 이 전략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를 그리고 애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한마디로 확산이에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원하는 컴퓨터 제조사면 누구에게나 팔았죠.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어디에나 스며들어서 시장의 표준이 되는 전략이었어요. 반면에 애플은 통제를 택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관리했죠. 이건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당연히 시장을 넓히는 데는 좀 불리했겠죠. 그리고 1980년대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바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아는 그 아이콘이랑 마우스 쓰는 방식, GUI를 둘러싼 전쟁이었죠. 이야기는 81년에 시작돼요. 잡스가 게이츠한테 아직 출시도 안 된 매킨토시 시제품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딱 2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나도 비슷한 윈도우를 발표해버립니다. 잡스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내 위대한 발명품을 훔쳐갔다고요. 하지만 게이츠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둘 다 제록스라는 부자 이웃을 둔 거랑 같아.
내가 그 집 TV를 훔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먼저 훔쳐갔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GUI를 처음 만든 건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제록스 연구소였다는 거예요. 두 천재 모두 거기서 미래를 본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혁신이라는 게 과연 순수한 창조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발전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의 경영 스타일, 그리고 그 스타일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회사의 문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불과 얼음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티브 잡스는요, 진짜 열정 넘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어요. 그의 그 유명한 현실 왜곡장 있잖아요. 그걸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진짜 가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거의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기도 했고요.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제품에 대한 거의 광적인 사랑과 완벽주의였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소수의 정예 멤버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애플만의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는 아주 냉철한 체스 마스터였습니다. 감정보단 데이터, 논리를 믿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의는 거의 전쟁터 같았다고 해요. 모든 아이디어가 엄청난 지적 공격을 건져내야 했거든요. 그의 리더십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그 전략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거대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시장의 모든 변수에 대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리더가 직접 만나면 어떻겠어요? 불꽃이 튀었죠. 예를 들어 잡스가 제품의 아름다움, 그 영혼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 게이츠는 딱 잘라서 그래서 시장성은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되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과 공학, 직관과 분석,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거인이 걸어온 서로 다른 길, 그 끝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뭘까요? 그들의 유산을 통해 이 위대한 라이벌 스토리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남긴 건 바로 표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컴퓨터의 심장이 됐죠. 뭐 완벽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보편성과 호환성으로 세상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건 경험입니다. 애플은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쓰기 쉬울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줬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기술 제품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경쟁은 오늘날의 기술업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완벽한 경험이냐? 아니면 무한한 선택이 가능한 개방성이냐? 이 두 거인이 담긴 숙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혁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